오늘 제대로 터트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인 거 알지? 곧 역대급 콘텐츠가 시작될 테니까 채널 고정. 방콕 왕궁 파브로몸 하라치 왕 앞 광장은 건기의 뜨거운 햇살 아래 다국적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유행을 따르는 밝은 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한 청년 차완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에 열중하고 있었다.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가 흐트러진 명품 스트릿 패션, 날카로운 눈매와 비웃는 듯한 입꼬리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스마트폰 화면 속 팔로워들의 반응과 치솟는 시청자 수에 있었다. 왕궁의 장엄함이나 역사적 의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자자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 마네킹 아저씨입니다. 태국 왕실 근위병이라는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제대로 도발해 보겠습니다. 차완의 카메라가 멀리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왕실 근위병 수파꼼 자식퍼 상사를 향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부지고 위험 있는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깊게 팬 주름에서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엿보였다. 전통적인 흰색 제복과 뾰족한 모자는 각 잡히게 착용되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 강한 의지와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한편 인파 속에서 60을 넘긴 영국인 여성 관광객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왕궁의 정교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전직 역사 교사인 그녀는 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곳을 찾았다. 그녀는 우연히 차완의 요란한 행동과 쌍스러운 말을 듣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젊은이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기엔 도가 지나쳐 보였다. 차완은 팔로워들의 열띤 환호에 더욱 고무되었다. 좋아, 간다! 오늘 레전드 영상 찍고 채널 떡상 가자! 그는 수파권 상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라이브 방송은 계속 켜둔 채였다. 아저씨, 안 더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 안 아파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혹시 여자친구는 있어요? 차완은 수파권 상사를 배경으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온갖 질문을 던지며 조롱 섞인 행동을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근위병의 인간적인 반응, 즉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SNS에서 화제거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차완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그 행동은 매우 무례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태국의 중요한 상징이고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차완은 엘리자베스를 흘기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지금 웬 외국인 할머니가 저한테 훈계질이네요? 꼰대 참견은 사양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다시 수파권에게 집중했다. 엘리자베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차완의 도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는 수파권 상사가 들고 있는 총을 만지려는 시윕을 하거나 그의 바로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도 했다. 근위병의 제복 어깨에 달린 그의 계급과 오랜 복무를 상징하는 듯한 작은 견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낄낄거렸다. 수파권 상사는 처음에는 정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차갑게 변해갔고 광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워졌다. 주변 관광객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몇몇 태국인들은 차완의 행동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차완은 오히려 이런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대담해졌다. 그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헐, 미쳤다. 저러다 진짜 잡혀가는 거 아님?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채널 신고합니다 같은 자극적인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뒤덮었다. 차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완전히 도취되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갑니다. 이 아저씨 모자 한번 만져보고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완은 활용점정을 찍기 위해 수파권 상사의 뾰족한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은 명백한 물리적 접촉 시도이자 왕실 근위병에 대한 직접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모욕 행위였다.
그의 손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올라가는 모습에 광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경악과 기대가 뒤섞인 외침으로 가득 찼다. 엘리자베스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안 돼, 젊은이. 그녀의 마음속 외침은 차완에게 닿지 않았다. 차완의 손가락 끝이 수파꾼 상사의 모자챙에 닿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정지된 화면처럼 꼼짝 않던 수파꾼 상사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수년간 혹독하게 훈련된 군인의 정교함과 효율성 그 자체였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마치 잘 짜인 안무와도 같았다. 차완은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자신의 팔이 등 뒤로 우악스럽게 꺾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 허공을 한번 돌더니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났다. 광장은 일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차완의 요란한 목소리와 관광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대체되었다. 수파꾼 상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러나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차완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그의 다른 손은 여전히 총기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차완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온몸을 엄습하는 공포감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곧이어 다른 근위병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 여러 명이 신속하게 달려왔다. 그들의 움직임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도 있었다. 차완의 라이브 방송은 그의 비명과 함께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마지막으로 송출된 화면은 바닥에 나뒹구는 박살난 스마트폰 액정이었을 것이다. 경찰들은 수파권 상사로부터 차완을 인계받았다. 차완은 고통과 당혹감에 휩싸여 뭐라고 항의하려 했지만 경찰의 단호한 제지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과정을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차완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동시에 수파꾼 상사의 절제되고 위험 있는 대응에는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왕실과 전통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한치의 용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차완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행동은 그저 장난이었고 콘텐츠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의 냉담한 반응과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질문의 무게감은 그를 점점 더 위축시켰다. 곧이어 국선 변호인이 도착했고 그는 차완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나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태국 형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인 왕실 모독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왕실 모독죄라는 단어와 최대 15년 징역이라는 말은 차완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한 관심 끌기를 위한 행동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시각 차완의 소셜미디어 채널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중단된 라이브 방송의 클립 영상이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채널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한순간에 인싸에서 국제망신 빌런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유명세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에게 찾아왔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차완의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면서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방콕의 중산층 가정에서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던 아들이 결국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그들은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애썼다. 며칠 후 호텔 방에서 이 소식을 접한 엘리자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차완의 부모가 겪을 고통과 젊은이의 한순간의 어리석음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젊음의 무모함, 전통의 무게, 미소 뒤에 숨겨진 엄격함, 존중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 젊은이는 과연 이 값비싼 교훈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낸 차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낯선 환경,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수백 번, 수천 번 후회했다. 그깟 관심이 뭐라고, 그깟 좋아요가 뭐라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을까? 과거 학교 축제 때 우연히 만든 영상이 대박을 터뜨렸던 작은 성공의 기억이 그를 점점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끌었던 것일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철없음에 치를 떨었다. 다행히 차완의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그는 예상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거액의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추방 형식으로 태국을 떠나야 했다. 징역형은 면했지만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풀려난 날, 차완은 텅 빈 눈으로 방콕의 거리를 걸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염색 머리는 며칠 새 푸석해졌고 값비싼 옷은 구겨져 볼품없었다. 박살난 스마트폰은 이미 압수되었고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정지된 상태였다. 모든 것을 잃었다. 유명세 대신 국제적인 망신살만 얻었고 그의 하찮은 자존심도 산산조각 나버렸다. 태국을 떠나기 전 그는 사회봉사 명령의 일환으로 왕궁 주변 청소를 하게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조롱하고 모독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쓰는 일은 고되고 추죽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청소를 하던 차완은 익숙한 모습을 멀리서 발견했다. 며칠 전 자신을 제압했던 바로 그 근위병, 수파권 상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표정 또한 읽을 수 없었다. 과거의 차완이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조롱하거나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수파권 상사의 모습에서 더 이상 단순한 마네킹이나 도발 대상을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감히 이해하거나 넘볼 수 없었던 어떤 거대한 무게감과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과 경험, 헌신과 희생으로만 쌓아 올릴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전통의 힘일지도 몰랐다. 차완은 자신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수파권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사죄의 의미인지 아니면 뒤늦은 존경의 표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경박함과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며칠 뒤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출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방콕 왕궁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멀리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왕실 근위병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서 그녀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과 정신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새로운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차완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태국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을 조금씩 곱씹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세상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극적인 콘텐츠나 타인의 관심을 갈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완전한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태국 왕궁 앞에서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교훈은 그의 남은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그가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었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는 다시 한번 태국을 찾아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경의를 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스마트폰 화면 대신 이제 그의 눈은 세상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